어떤 사람이 야생 침팬치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으면서 거기에 있던 그 바이러스를 습득하게 되면서 생긴 전염병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기후변화와 어떤 감염병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우창윤이고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과 진료조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정말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도 2019년에 처음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이 정도로 될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고 가면은 이게 원래 없던 병은 아니었어요. 1960년도에 처음 사람에게서 복원된 다음에 한 4개 정도의 아형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흔히 이제 감기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기에 걸린 사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중에 한 10에서 3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그런 아주 흔한 애였어요. 근데 뭐 감기는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고생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백신을 만들거나 이런 노력을 안 하던 애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조금 달라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물한테도 있어요. 다만 동물한테 있는 애들은 사람한테 못 넘어와요. 그게 종간 장벽 때문인데요. 2002년도에 처음 동물한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온 일이 생겨요. 그게 사스인데요. 근데 얘네가 특히 그러면서 폐 쪽에 많이 붙게 되면서 그 예전에는 감기는 그냥 걸리면 낫는 병이었는데 얘네는 걸려보니까 한 10에서 30%까지는 중환자실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사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랐었죠.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2015년도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음번에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해서 넘어온 일이 생겨요. 그건 메르스였어요. 당시에는 치명도가 더 높아서 한 34% 정도의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정말 무서운 병이 됐었고, 2019년 불과 한 4년 만에 이 세 번째 종간 점프를 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그 치명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치사율은 낮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써 2억 명 이상의 감염이 됐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400만 명이 넘어요.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2%, 국내는 1% 미만의 어떤 치명률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고 전에 없던 정말 사건이 생겼죠. 왜 이렇게 감염병의 주기가 점점 짧아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어떤 인간 삶의 형태가 인수 공통 감염병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수 공통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삶의 형태의 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출현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뭔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98년도에 플리처상을 받은 그 제네트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가축이 인류 문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생각해봐도 뭐 소를 농업에 이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됐고, 이 가축들을 먹으면서 양질의 고기를 우리가 얻게 됐고요. 20세기 전까지는 정말 말 같은 거는 전투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죠. 그리고 어떤 교역에 이런 가축을 쓰면서 정말 우리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냥 좋은 것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축과 인간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가축화는 다양한 질병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동물에 사는 병균이랑 사람한테 있는 병균은 달라요. 미생물이 다른데 가축에 서식하는 어떤 병균들이 인간과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돌연변을 일으켜서 인간에게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생기는데 얘네가 사람으로 넘어온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생겼던 게 정말 말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홍역, 결핵, 천연두, 백일의 인플루엔자, 에이즈와 같은 병들인데요. 홍역, 결핵,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소에서 넘어왔고요. 백일이나 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넘어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행태는 또 다른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를 또 초래하고 있어요. 바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인데요.
북극에는 얼음이 녹고 있고 점차 녹초와 나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에 없던 홍수와 전에 없던 화재들이 정말 연이어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이제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은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 북극의 어떤 반사열이 감소하게 되면서 북극이 점점 따뜻해지죠. 그런데 북극은 제트기류라는 그 빠른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공기가 점차 정체되고 이 제트기류가 점점 소용돌이치는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기압이 오래 머무르게 되는 곳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폭우로 인한 홍수가 생기고,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오래 머무르는 곳에서는 정말 전에 없던 화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곳에서는 나무들이 죽어서 정말 그 말라 죽은 나무들 때문에 더욱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전에 없던 화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인터넷 포털을 보면은 전 세계 각 곳에서 전에 없던 화재와 전에 없던 홍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의 형태가 변화를 준 이 기후변화는 다시 한번 인수공통 감염병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무 그리고 목초지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서식지를 잃는 야생동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은 먹이나 본인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서식지를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민가와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물들, 곤충들이죠. 주로 모기와 진드기의 서식지가 점차 늘어나게 돼요.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98년도에서 99년도에 있었던 신종 뇌염 바이러스인 니파 바이러스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원래 얘네의 숙주는 과일박쥐예요. 얘네가 과일을 먹는 걸 좋아해서 과일박쥐라 그러거든요. 근데 산불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해서 당시 서식지에서 얘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먹이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먹이를 찾으러 양돈 농장에 들어들면서 그쪽에 있는 과일을 먹었죠. 그 망고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먹다 남은 망고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를 돼지들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돼지들이 이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죠. 그러면서 이 돼지를 통해서 다시 사람이 전염이 되고, 사람에게서 이 니파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당시에 265건의 급성 뇌염 사례가 생겼고요. 니파 바이러스는 꽤 치명률이 높아요. 40%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105명의 사망 사건을 초래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난 80년간 뭔가 새롭게 생긴 전염병들은 대부분 인수공통 감염병이었어요. 약 75%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약 70%가 야생동물에 의한 거였어요.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점차 인간과 접촉을 늘리면서, 혹은 우리가 야생동물을 착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염병들이 전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0년대에 유행한 에이즈, 당시 그 바이러스는 유인원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생 침팬치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으면서 거기에 있던 그 바이러스를 습득하게 되면서 생긴 전염병이 당시 에이즈였고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굉장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심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접촉을 하는 여러 새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 2009년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 인류의 약 21% 정도가 감염됐던 신종플루는 돼지에 의해서 비롯됐었던 병이에요.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 모두 박쥐에서 이제 좀 시작이 됐었고요. 치명률이 80에서 90%까지 갔던 에볼라 바이러스 또한 서식지를 잃은 박쥐와 민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파가 됐었던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와 복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세계적으로 전명한 학술지 란셋에서 연례 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2020년 지표,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가 지금까지 란셋에서 보고된 것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전망을 제시했어요. 거기서 이야기한 거는 여러 기후 변화들, 특히 기온 상승, 해수 온도 상승, 강우 패턴의 변화, 어떤 습도의 상승 등이 말라리아나 댕결 같이, 정말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뭐 수억 명이 감염이 되고, 댕결 같은 경우에도 5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는 병인데, 이런 병들을 옮기는
모기들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점차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댕기열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국내에서 그 댕기열 바이러스가 직접 발견된 사례는 국내 시작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최초로 댕기 바이러스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 속해져 있는 서태평양 주국에서도 말라리아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이런 기후변화는 정말 새로운 미지의 미생물이나 신종 바이러스를 출현시킬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인류가 나오고 한 번도 녹지 않았던 그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빙하와 함께 얼어있던 그 어떤 미지의 미생물들이 깨어날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베리아에서 실제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그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어떤 고대 동물들의 사체가 정말 그 가죽이나 근육이 보존된 상태로 잇따라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이런 녹아있던 어떤 균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실제로 사람이 감염됐던 또 어떤 타격을 줬던 일이 실제로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75년 전에 아마 탄저병으로 죽은 순록이 노출이 되면서 그 탄적인 포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약 2,300여 마리의 순록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의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2021년 1월 올해에는 처음으로 티베트에서 그 영구 동토층을 구착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어떤 새로운 미지의 바이러스를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채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었지만 정말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28종의 바이러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해요. 정말 미지의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이런 기후변화와 함께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들이 뭔가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 이런 신종 감염병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감염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럴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환경을 지키는 게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는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체계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표준화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는 여러분들 다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에코백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산과 나무를 더 아껴주고 야생동물을 더 사랑하고 재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실천해 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우리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신종 어떤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다 알게 됐잖아요.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코올 60% 이상만 함유가 돼 있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미생물은 사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손을 닦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정부의 방역 지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준화된 지침들을 점차 우리나라도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인상 깊었던 건 저는 선별진료소였어요. 선별진료소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정말 빠르게 병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어떤 확진자와 노출되는 사람들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발견해서 그 감염의 고리를 끊어주는 일들도 있었죠. 더 흥미로운 사례들이 보니까 인천 서구청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침대로 선별진료소를 운영도 했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처음에 저희가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마스크는 정말 내가 남에게 병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건데요. 당시 그 마스크 대란 때 약 120만 개의 마스크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그 마스크를 배포했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면은 개인과의 어떤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당시에는 마스크가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없이도 개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마스크 120만 개를 그 인천 서구청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어떤 좋은 테크와 방역 지침이 만나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 서구청에서는 그 드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안내 방송을 하거나 방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벌써 실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다른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병해충이나 말라리아 방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굉장히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어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실천해주세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러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2팔 간격, 건강거리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4차 산업의 중심,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 페트롤팀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현재 전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8.3%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이걸 훨씬 뛰어넘는 85.5%라고 해요. 그리고 인천 서구 쪽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가 본인이 어떤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정말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하면서 접촉자가 거의 없었던 그런 뉴스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와, 굉장히 방역 참여에 적극적으로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났던 한 가지 연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역 참여에 열심인가, 적극적인가를 시사인과 KBS에서 공동으로 기획해서 연구했던 게 있는데요. 보면은 놀랍게도 가장 방역 참여에 결정적이었던 어떤 성향은 민주적 시민성이었어요. 왜 민주적 시민성이 방역 참여와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는 앞서 말한 대로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파력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건강보다는 사회 관계에 끼치는 파괴력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염을 조심해야 되는 핵심 이유가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19의 방역이란 건 질병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공공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싸움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 시민성이 강할수록 방역 참여에 적극적이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이 서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개인이 할 것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높은 시민성을 가지고 방역에 참여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리는 곧 이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행태 변화가 전염병들을 불러오고 있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삶의 형태도 조금 더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런 전염병들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앞으로 이런 전염병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